네, 안녕하세요. 신임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게 된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제15차 정책조정위원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5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구조조정 관련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재택 문제, 일정 조정 문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면 이 일정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님께서 구조조정 청문회의 취지를 부인하는 그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을 문제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포퓰리즘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많으시면 청문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겁하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선 해운업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규모 실업이 예고돼 있고 해운업의 문제로 물류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당사자로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문제를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은 없이 남 탓하는 저런 장관들로 박근혜 정부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실패하고 민심에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입니다만 이 정부는 정부 정책에 잘못이 발생해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수없이 많은 인명이 살상됐는데 정부 당국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최경환 부총리처럼 오히려 뻔뻔하게 국민들을 협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상징화가 되었습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 합니다. 부장판사 한 명 구속된 걸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그런 강요들이 그 이전 정권에 있었습니까? 총체적으로 이 정권은 반성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개월째 언론이 그렇게 질타를 해도 차관급 인사인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이런 보수 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다. 그런 절망이 국민들 속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경환 부총리 등 전직 장관들 또 현직 강요들 주요 사법기관의 수장들은 옷깃을 여미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거듭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DTI 규제를 60%에서 최대 30%까지 절반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최근에 IMF가 발간한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의 하나다라고 지적하면서 DTI 규제를 30에서 50% 수준으로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DTI LTV 규제, 다시 말하면 금융 규제의 강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택지 공급 물량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주택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시키겠다는 대책밖에는 없습니다. 가계에 공급되는 돈은 그대로 놔두면서 주택 공급을, 사용처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경기도와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엊그저께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뒷박이 잘못된 것은 바꾸지 않고 뒷박질할 때 잘 깎아서 되라는 정말 한심한 추가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 중에는 당연히 LTV 규제를 강화해서 30 내지 50%까지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LTV 규제를 가계 대출 모두 전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 서별관의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청문회가 과연 잘 될 것이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또 오늘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과연 출석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나 또 문서 검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우조선 분식과 관련된 핵심 자료 수사 중이다. 또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비협조로 이번 청문회가 부실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물류 대란이 아니라 우리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사항이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그리고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의 부실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똑똑히 따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도덕한 대주주와 경영진, 또 무능력한 낙하산 임원, 그리고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자와 국채은행 관계자 이 모두의 책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피의 사건, 또 검사장 출신이던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 변론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이 또다시 터져 국민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이달 초 언론 취재 시작 전까지 대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제19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사회 정의를 수호해야 될 검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파렴치 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정당한 자아상이자 현 주소입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의 검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마다 이름을 바꾸며 등장한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봐줘야 합니까? 국민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 스캔들에 식사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기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청장의 전방위적 감찰 지시 액션 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전방부대 방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이정현 대표께서는 대표 연설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의 서글픈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애국심 하나로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월 7일엔 안보가 중요하다며 전방 포부대로 병영체험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 주변 지역과 접경지 주민들은 6.25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원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참아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접경지 주민들은 애국심 하나만으로 고통과 피해를 수명만으로 강요받아야 합니까? 현재 송전탑, 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시설, 발전소, 댐, 매립지 등 기피시설 그리고 공공시설물 주변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제도, 법령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주변 지역,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법제 마련은 아직도 이원합니다.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만 군사시설 주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선거 때만 등장하는 말잔치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온갖 규제를 받으며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님, 더 이상 애국심과 인내에만 호소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에는 어제 정책위 인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정책조정위원장님이 정조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우선 제2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강홍 의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것으로 나라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만들도록 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정조위원장을 맡게 되신 우리 민홍철 의원님. 2000년 가요부로 김해시감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제3정조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3정조위원회는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 민생경제의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참 포함되어 있는데 참 농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특히 전월세 폭등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복지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생경제 또 서민 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윤호중 위원장님을 성실히 포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게 된 홍익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오랜 속담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되새겨보면 정책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의 현장의 소리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정책이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위의 정책에 따른 대책을 만든다. 이게 중국의 속담인데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철학을 갖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책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